이 시간에 리눅스 패키지 설치법과 이제 응급 상황 시에 이제 복구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방법들이 각각 그 시스템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윈도우를 많이 쓰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다운받은 프로그램 안에 있는 설치 파일, 인스톨 파일 혹은 셋업 파일을 실행시켜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설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데요. 역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려면은 이제 그 설치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설치할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리눅스도 그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잘 하지 않는 게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조금 좀 더 편한 방법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데비안에서 패키지를 설치하는 프로그램 명령인 dpkg 명령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돼서 지금은 거의 다 apt 혹은 apt-get으로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명령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만약에 이제 윈도우도 역시 비슷하겠지만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 우분투 같은 경우 루트 계정을 잊어버렸을 때,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복구할 수 있을지 이 방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패키지 설치 명령인 dpkg 데비안 패키지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사용법을 익힐 거고요. 그 단점을 해결한 apt-get의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t-get 명령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비밀번호 분실 시 응급 복구 방법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트로더의 개념과 변경법을 이해합니다. 자, 우선 dpkg가 뭔지 이제 이거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pkg란 우분투에서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분투죠. 우분투. 우분투인데 왜 dpkg, 이제 데비안 패키지 매니저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분투가 실제로 데비안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비안이 이전에 있었고 거기서부터 쭉 발전돼서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가지들을 친 중에 하나가 이제 우분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분투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데비안 패키지를 사용을 하는데 그 명령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apt-get이 이게 좀 보편화돼서 이걸로 주로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dpkg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는 않지만 역시 apt-get이라는 이 명령어 자체가 dpkg의 확장의 개념이 있고 dpkg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dpkg를 사용하는 법도 간단히 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그 설치 파일이 필요한데 이 설치 파일을 보통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확장명이 deb, 데비안 패키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엑스윈도우용 계산기 프로그램인 캘큘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저걸 우리가 한번 이제 다운을 받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저걸 한번 설치까지는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한번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죠. 자, VMware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자, VMware를 여시고
서버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서버 실행시킨 다음에 서버에 있는 이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실행시켜 보시고요. 파이어폭스가 뜨면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나 206페이지에 있네요. 206페이지에 보면 우분투 사이트 우분투 사이트 저장소 레포지토리에 대한 URL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ubuntu.com 치고요. kr 아카이브 ubuntu.com이고요. 우분투에 풀이라고 돼 있는 저 디렉토리로 찾아가시면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메인, 멀티버스, 리스트렉티드, 유니버스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교재 나와 있는 캘큘레이터는 유니버스에 있습니다. 유니버스 클릭하시면은 여기 뭐가 쭉 많이 있는데 A, B, C, D 순으로 되어 있죠. 이제 G로 되어 있는 쪽에 들어가시면은 GA로 시작되는 게 있을 겁니다. GAL 캘큘레이터니까 캘이 아니라 GA로 GAL 여기 있죠. GAL CULATOR. 그래서 이렇게 캘큘레이터를 찾아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할 건 아니고 그냥 다운만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설치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다운만 받아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패키지 번호가 2.1.4네요. 그래서 2.1.4 이쪽에 있는 거니까 2.1.4.1.1, 1.2 이런 걸 쓰면 되는데 뒤에 DB로 되어 있는 거 찾으시고 AMD64를 찾으시면 됩니다. 1.2가 가장 2.1.4-1.2 AMD64.DB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마우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세이브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OK 버튼 누르면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저장된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윈도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설치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랑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2.1.4-1.2를 이제 저는 지금 다운을 받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번호들 잘 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캘큘레이터 이거는 이제 패키지명 이름이죠. 프로그램의 이름인 거고 그 다음에 2.1.4는 맨 앞에 있는 게 주 버전이고 두 번째 게 부 버전, 세 번째 게 패치 버전입니다. 그래서 2.1.4라는 버전 번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1 혹은 1.1, 1.2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계정 번호입니다. 리비전 넘버. 문제점이 개선될 때마다 붙이는 번호고 버전까지는 이제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만약에 어디에서 어떤 버전에 대한 걸 쓰라 그러면은 그 버전 이 앞에 있는 세 자리까지는 맞추고 뒤에 있는 계정 번호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붙이는 번호고 버전 자체가 이제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계정 번호 리비전 번호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맨 뒤에 AMD64라고 되어 있는 거는 64비트 CPU를 사용한다라는 게 의미고요. 이제 32비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X86 이런 식으로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64로 되어 있는 AMD64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올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올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32비트 CPU 혹은 64비트 CPU 두 군데에서 다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PC를 사용하고 있어서 32비트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이제 X86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요즘 32비트 CPU 쓰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AMD 6사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DPK 이제 자주 사용하는 옵션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I 옵션, 인스톨 한다는 옵션이죠. DPK하고 I 옵션 주고 방금 우리가 다운받은 그 내용의 파일 이름을 그대로 쳐주면은 패키지를 설치하는 명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할 때는 R 옵션을 주면 됩니다. 이제 remove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를 삭제하는 옵션. 대문자 P 혹은 이제 purge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와 설정 파일까지 모두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문자 L이 들어가면 설치된 패키지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 대문자 L은 설치한 파일 목록을 보여줍니다. 자, 아직 설치되지 않은 DB 파일을 내비한 패키지 파일이죠. 파일을 조회하는 옵션으로 info라는 그 옵션을 줘서 파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다운받은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다운이 다 됐으면은 다운된 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루트 계정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다운을 받았으니까 다운로드라는 디렉토리 안에 이게 지금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죠. 그래서 CD하고 다운로드라는 디렉토리로 가서 여기에 보면은 캘큘레이터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저 파일을 우리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다운받은 파일을 우리가 내용을 보고 싶으면은 dpkg 주고요. info 옵션을 주고 우리가 방금 다운받은 calculator.db 이렇게 파일 이름을 전체를 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 요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운받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다운받은 저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저렇게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DPKG 같은 경우 파일 하나를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의존성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파이어폭스를 실행하고 싶다면은 미리 그 전에 X 윈도우, 즉 GUI 환경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X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이어폭스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존성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X 윈도우가 없는데 파이어폭스를 설치하겠다고 우리가 DPKG를 사용해서 대비한 패키지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뭔가 설치가 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apt-get이라는 명령입니다. 자, 우선 dpkg 명령으로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요. 간단한 FTP 프로그램 설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Midnight Command라는 이제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한번 실행해 보시고 실습할 파일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우리가 방금 들어갔던 그리로 들어가면 되죠. 아카이브 우분투.com의 우분투 풀 유니버스의 M으로 들어가서 MC Midnight Commander의 약자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자 여기서 웹브라우저 열어보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kr-archive-ubuntu.com 우분투 풀 유니버스 G의 캘큘레이터가 아니라 이제 유니버스까지는 맞았고요. 여기서 M의 MC로 가야 되죠. 아래쪽 쭉 내려가면 M 있고요. M 디렉토리 안에 MC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C가 ABC에서 이제 바로 위에 있을 것 같지만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내려와서 있습니다. MA로 시작되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여기 MC Midnight Command 찾았으면은 이쪽에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MC 4.8.19 4.8.19 요거죠. 4.8.19에 대한 파일을 다운 받으시는데 뒤에 all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우분투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AMD 64로 되어 있는 거를 다운을 받겠습니다. MC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냥 MC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4.8.19 뭐 그 뒤에 더 나온 것들이 있네요. 이 뒤에 나온 걸 아마 최근 걸로 설치를 하셔도 설치가 잘 될 겁니다. 설치가 될 건데 우선은 책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4.8.19 버전을 설치를 해보죠. 4.8.19 버전 여기 있고요. 여기 4.8.19-1 AMD 64.db 이걸 선택하면 되겠네요. 요거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 i386 같은 경우는 이제 32비트 컴퓨터에 사용이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저 위에서 봤던 거 여기 all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all 여기 all 얘는 32비트, 64비트 둘 다 사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4.8.19에 AMD 64 자, 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2017년 8월 17일 날 나온 거고 463KB 짜리군요. 하고 눌러서 세이브 오케이 눌러 보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는 거는 이제 루트 디렉토리에 지금 우리가 지금 루트 계정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루트의 홈 디렉토리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다운로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를 더 설치를 해볼 거니까 유니버스에 하나 위로 올라가서 NCFTP라는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올라가고 N으로 시작되는 디렉토리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NCFTP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NCFTP 여기 있네요. NCFTP 선택하시면 여기 유니버스 안에 N의 NCFTP 선택하시고 3.5.2 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3.5.2 이쪽에 있네요. 3.5.2에 2.2 AMD 64 이거 선택하면 되겠네요. 3.5.2 2.2 AMD 64 세이브 파일에서 OK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게 이제 다운이 진행이 됩니다. 자, 다운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다운이 잘 됐으면은 실제로 여기 C의 루트에 다운로드로 가서 거기에 파일이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한번 확인을 해 보죠. 그래서 터미널을 열어 보시고 자, 터미널에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게
CD에 이렇게 홈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 자리에 우리가 조금 전에 다운 받아놨던 이제 NCFTP하고 MC 얘가 있죠. 이 두 개의 파일이 다운이 받아져 있고, 저는 지금 캘큘레이터도 받았으니까 이렇게 세 개 파일이 여기 좀 들어있네요. 자, 여기까지 파일이 잘 되어 있는 거, 다운된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대비한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실습 6-1번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죠. 대비한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대비한 패키지는 dpkg 인스톨이죠. nc-tab 명령을 실행을 시켜가지고 ncftp 패키지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L 옵션까지 줘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dpkg 그다음에 자, L 옵션 줘가지고 리스트죠. NCFTP에 대한 리스트를 볼 건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명령이었고요.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dpkg info 명령을 줘가지고 우리가 방금 받은 ncftp 대비한 패키지 파일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얘가 지금 어떤 건지 쭉 나오죠. User friendly and well featured FTP client 이렇게 쭉 나오죠.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좀 설치를 해볼 건데, 자, 설치하기 위해서 dpkg i 옵션 주고요. 인스톨 해줄 거죠. nc ftp 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해봤더니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보니까 뭐 잘 안 된 것 같죠. 잘 안 된 것 같죠. 자, 뭐는 뭐에 의존하는데 이게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의존성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대비한 패키지 파일을 하나를 설치를 하려고 했지만 얘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뭔가 다른 것들이 더 설치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된 거죠. 안 됐으니까 안 된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지금 뭐가 이름은 들어 있는데, 이름은 들어 있는데 뭔가 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NCFTP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오픈 FTP 자, NCFTP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시고요. 그러면은 NCFTP가 지금 없다고 나오네요. 없다고 나오죠. NCFTP가 지금 설치가 안 된 거고요. 설치 안 된 게 맞습니다. 지금 설치가 안 되는 게 맞고요. 설치가 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설치가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교재 있죠. 이런 게 NCFTP에서 얘가 실행이 되면은 NCFTP 오픈 명령 써서 어딜 열고 내용 보고 이렇게 쭉 다운받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인터넷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FTP 명령은 굉장히 유용한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웹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하고 다운을 받고 뭐 이런 이제 영화를 보고 이런 작업들까지 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
웹이 그렇게까지 그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웹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 하나였고 오히려 FTP 서비스가 이제 중요한 자료들, 책이라든지 어떤 파일들을 전송을 하고 다운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자, 그 FTP를 사용하는 명령이 이제 이건데요. 얘는 지금 우리가 실행을 시키지 못합니다. 자, 우선 잘 안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dpkg r 옵션 줘가지고 패키지 있는 거를 좀 싹 지워버리겠습니다. 싹 지워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여기서 dpkg r 옵션 줘서 ncftp, 우리가 ncftp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 오류가 떴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무빙해서 좀 지워놨고요. 자, 그 다음에 midnight 커맨드 mc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안 되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한 거고요. midnight 커맨드로 되어 있는 파일을 우리가 다운을 받았죠. 조금 전에 mc 4.8.19 amd64 db 파일을 다운을 받았고, 얘를 똑같이 dpkg i 옵션 줘서 mc 해서 dpkg i mc 4.8.19-1 amd64.db 파일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얘도 의존성 문제 때문에 지금 제대로 설치가 안 됐네요. 이게 MC 패키지는 요 MC-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가 틀리다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설치가 안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설치가 안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데비안 패키지를 그대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apt-get 명령어를 사용해서 한번 패키지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t-get 명령어는 이제 보죠. apt-get 명령어는 이렇게 apt-get 명령어를 쓸 건데요. apt-get 명령어는 이제 데비안 패키지를 설치하는 편리한 도구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분투가 제공하는 데비안 파일 저장소에서 파일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저쪽 서버예요. 데비안 서버에서 자동으로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MC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파일 하나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의존성하고 관련돼서 그 전에 있어야 되는 파일들을 우리가 아직 설치하지 못했다면 그것들까지도 미리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apt-get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필요한 관련된 파일들을 자동으로 알아서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우분투 아카이브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필요한 파일들을 하나씩 다운 받아가지고 dpkg 명령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apt-get 사용하는 기본 명령어 방법은 이렇습니다. apt-get install 그 다음에 패키지명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걸 쓸 때 Y 옵션을 집어넣어주면 yes, no를 묻는 그런 부분에서 yes를 입력한 것으로 간주해서 중간 과정 없이 한꺼번에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편하게 설치할 때 apt-get install -y 패키지명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apt-get 업데이트는 우리가 이제 많이 바꿨던 거죠. etc의 apt의 source system list 파일의 내용이 수정되면 다운로드할 패키지 목록을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리고 remove 집어넣어주면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삭제하는 거고, purge 해주면은 패키지와 설정 파일까지 삭제, auto remove는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를 모두 삭제를 하는 명령입니다. auto-get clean 그리고 apt-get clean, apt-get auto-clean 집어넣어서 설치할 때 다운로드한 파일 그리고 과거의 파일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apt 캐시 쇼 해주면 패키지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요. apt 캐시 디펜드 하면 패키지 의존성을 보여주는 거고, apt 캐시 r 디펜던트 해주면은 패키지 의존하는 다른 패키지 목록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apt-get 명령을 사용해서 midnight 커맨드 패키지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midnight 커맨드를 설치를 했는데 뭐가 조금 잘 안 됐죠. 잘 안 됐을 거예요. 잘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거를 지운 다음에 자, 패키지 정보 확인하고 의존성 정보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 명령으로 이제 실제 설치를 합니다. 즉 앞에 있는 거는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진행을 할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MC라는 midnight command라는 저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apt-get install mc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냥 이름만 정확하게 여기다가 우리가 버전명을 넣어줄 필요도 없이 그냥 저렇게만 해주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설치가 됩니다. 필요하다면 버전명을 넣어줘도 돼요. 넣어주면 그 버전으로 들어가는데 버전명을 넣지 않고 그냥 이름만 집어넣어줘도 이 명령으로 그대로 설치가 됩니다. 굉장히 좀 편하게 작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 midnight command dpkg l mc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dpkg r 옵션 줘가지고 이제 midnight command 설치되어 있었던 걸 다 삭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삭제해주고 삭제해준 다음에 apt-cache show mc 명령으로 패키지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뭐 내용들이 쭉 나오죠. 디스크립션에서 midnight command가 a powerful file manager 다 이렇게 나오죠. GNU midnight command is a text mode full screen file manager다. GNU midnight command는 텍스트 모드로 되어 있는 풀스크린 전체 화면을 쓰는 파일 매니저다. 뭐 투 판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뭐 서브쉘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한번 써보시면 생각보다 우리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워낙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제 GUI 환경이 익숙한데, GUI 환경이 전혀 없는 그런 이제 텍스트 모드에서 midnight 커맨드를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숙하게. 자, apt-cache defend mc 이렇게 해서 의존성 정보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의존성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apt-get 그 다음에 install mc 이렇게 명령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y 옵션을 주면은 yes, no를 물을 때 무조건 yes를 눌러서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은 이게 쭉 설치가 될 거예요. 설치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하고 midnight command까지 설치가 끝났습니다. 설치가 끝난 거죠. 자, midnight command를 작동을 시켜보죠. MC 눌러가지고 이렇게 작동시켜보면 이렇게 midnight command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치 이제 얘는 지금 현재 텍스트 모드예요. 텍스트 모드인데도 마치 그래픽 모드인 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마우스도 좀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마우스도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마우스보다는 키보드를 사용해서 위아래로 혹은 탭 키를 사용해서 좌우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다른 쪽으로 옮긴다거나 복사할 때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F5 눌러주면은 이제 복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쉽게 복사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뭐 지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파일 관리하는 그 방법들이 아래쪽에 쭉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제 도움을 받아보시면은 이제 많이
괜찮을 거예요. 내용들 쭉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 말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를 midnight 커맨드라는 이름보다는 예전에 그 도스 시절에 윈도우 나오기 전에 노턴 커맨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턴 커맨드라는 이름으로 이런 비슷한 게 있었고, 그것에 대한 GNU 버전으로 소스가 모두 공개돼서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midnight 커맨드인 거죠. 자,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이제 참 쓸만하게 되어 있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자, 빠져나갈 때는 exit 명령 쳐가지고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MC에서 midnight 커맨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좀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apdget을 사용해서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조금 볼 수가 있는데, apdget install mc 이렇게 명령을 처음에 우리가 입력을 했죠. 터미널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우선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하냐 그러면 etc의 apt라는 디렉토리에 가서 source system list 그 파일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 내용 안에는 우리가 이전에 어떤 그 사이트 주소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제 미러 링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분투에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사이트들이 이제 몇 개 그 이제 URL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이 주소로 찾아가서 설치와 관련된 패키지 목록을 요청합니다. 이게 지금 우분투 패키지 저장소에다 그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패키지를 설치를 할 건데 그 목록이 너한테 있냐?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분투 패키지 저장소에서는 요청받은 목록을 받고 관련된 목록을 줍니다. 던져주는 거죠. 이렇게 4번으로 관련된 목록을 주면은 관련된 목록을 이제 내 우분투가 그걸 받게 될 거고요. 이걸 받은 다음에 설치할 패키지 그리고 관련된 패키지 이런 것들은 이제 화면에 좀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MC를 설치하겠냐? yes 누르면은 이쪽으로 이제 패키지 파일을 요청하겠다라는 그 요청의 메시지가 우분투 패키지 저장소로 가게 되는 거고, 우분투 패키지 저장소에서는 그 요청받은 파일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파일이 내 컴퓨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게 되고 다운로드가 되면서 하나씩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파일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C라는 이 명령 하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파일들이 있다면, 다른 종류의 실행 파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까지도 다 순서대로 다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자, apdget y install 그다음에 mc 명령을 실행하면은 2에서 7까지 이 내용들 전체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pdget의 작동 방식과 설정 파일을 좀 볼 건데, 우선 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앞에 etc의 apt의 source system list라는 그 파일을 우리가 열어서 그 내부를 좀 정리를 했죠. 예전에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안에 잘 보시면 main, universe, restricted, multiverse 이렇게 4개의 옵션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는데 저것들이 의미하는 거를 이렇게 좀 가볍게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는데, 메인은 기본적으로 우분투에서 공식 지원하는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메인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분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그리고 무료 소프트웨어가 메인에 들어 있는 거고요. 유니버스에서는 우분투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게 지원한다 혹은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뭘 의미를 하냐 그러면
우분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분투 서버에 있는 개발자들이 혹은 거기서 뭐 개발자들이죠. 개발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개발자들이 공식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자, 우분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 개발자들이 우분투에 있는 그 개발자들이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프로그램에 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기면 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뭔가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보안상의 위험이 생기면 우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치겠다.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자, 우분투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무료 소프트웨어고 역시 공개 소프트웨어기는 한데 얘는 이미 다른 쪽에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른 쪽에서 만들고 있고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우분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무료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제 구분을 해놓은 게 유니버스가 되는 거고요. 리스트릭티드하고 이제 멀티버스 같은 경우는 유료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료 소프트웨어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정확하게는 돈을 내고 사는 그런 소프트웨어다라기보다는 소스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합니다. 소스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즉 소스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리스트릭티드에 있는데 이 리스트릭티드는 우분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소스는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분투에서는 지원을 한다. 얘는 일반적으로 드라이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니터를 샀거나 새로운 하드웨어를 사서 PC에 장착을 하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드라이버들을 설치를 해야 되죠. 윈도우에서도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분투나 리눅스에서도 그런 드라이버들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이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완전히 오픈 소스 해가지고 공개하지는 않죠. 이제 하드웨어를 팔고 팔리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들은 무료기는 한데 내용 자체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하드웨어가 없이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이런 소프트웨어들, 이런 게 이제 리스트릭티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를 사용하려면 이 소프트웨어가 꼭 필요한데 쉽게 말해서 내가 새로 산 장비에 대한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얘는 이제 공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분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세 번째 부류에 들어가는 거죠. 네 번째 멀티버스는 우분투에서 지원하지 않고 그냥 유료 소프트웨어들, 나머지 것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들, 캘큘레이터라든지 MC라든지 NCFTP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쪽에 이제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대충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미러 사이트는 우분투 패키지 저장소는 우분투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저장소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세상에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운을 받는다 그러면 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똑같은 저장소가 여러 개 존재를 합니다. 똑같은 저장소가 여러 개 존재를 하고 대학이나 기업이나 연구소들에서 자발적으로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곳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업과 대학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대학에서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업 쪽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미러 사이트도 실제로 다음이나 카카오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걸 사용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IT 기업들 쪽이 점점 더 이제 강세를 이제 보이다 보니까 이런 미러 사이트들도 이제 점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일반 사용자들 apt-get y 옵션 주고 인스톨 패키지 명령을 실행하면 소스 시스템 리스트에 기록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소스 시스템 리스트 파일 내용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앞에 db 있고 http 그 다음에 ftp 다음 카카오.com 우분투 해주고
바이오닉 메인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 다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예전에 다 고쳤던 거죠. 두 번째 거 여기 kr.archive.ubuntu.com 요 사이트는 우분투 사이트죠.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도 상관없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공식 사이트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운을 받다 보면은 속도가 많이 느릴 수 있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가까운, 즉 한국 안에 서버가 있는 그런 쪽을 선택하고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지 않는 그런 곳을 두는 게 훨씬 좀 속도 면에서 유용합니다. 그래서 ftp 다음 카카오.com 요거를 우리가 좀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뭐 각행에 대한 의미들 쭉 봐왔고요. 자, 그러죠. 그리고 바이오닉은 우분투 18.04 LTS가 출시된 시점 제공하는 패키지 버전만 설치하겠다는 의미고, 만약에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 패키지를 설치하고 싶다면, 자, 요거 조금 이따가 해보긴 할 건데요. 바이오닉을 바이오닉 대시 업데이트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바이오닉을 바이오닉 대시 업데이트로 수정해서 추가해주면은 그 이후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 패키지를 설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무료 제품만 사용하고 싶다면 메인하고 유니버스가 있는 핵만 남기고 맨 위에 있는 이쪽이죠. 멀티버스하고 리스트릭티드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 앞에다가 샵 붙여서 주석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URL로 저장소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etc apt source system list를 gedit로 열어서 모두 다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석 처리 한번 해보시죠. 주석 처리를 하면은 gedit etc 이렇게 열어보시고요. 자, 이게 이렇게 열렸으면은 자, 글꼴을 조금 크게 봤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돼 있을 거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뭐 다른 게 없으면 제가 지금 요게 바이오닉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바이오닉으로 돼 있으면 그냥 두시고요. 제니얼은 그 이전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이오닉으로 아마 제가 예전에 바이오닉으로 다 고치시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바이오닉으로 고쳐 두시고, 뭐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이게 뭘로 고치든지 간에 지금 얘를 다 주석 처리를 해버리는 거니까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게 해놓는 거죠. 주석 처리 해놓고 저장하고 닫아두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하고 저장하고 닫아두고,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명령을 한번 보죠. apt-get update, 이렇게 apt-get update 명령을 주면은 패키지 목록을 읽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목록은 읽었는데 패키지 목록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끝난 거죠. 자, apt-get install mc, 이렇게 mc를 설치하라고 명령을 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도 쭉 봤더니 뭐가 지금 지금은 이미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뭐 딴 게 없는데, 딴 거를 한번 설치해 볼까요? 트리 명령이 없을 거예요. apt-get tree, apt-get install tree,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apt-get install tree. 그러면은 그렇죠. 뭐 트리 패키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죠. 예, 패키지를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URL을 찾아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URL을 찾아서 추가를 해볼 건데 이 웹브라우저, 이제 파이어폭스에서 웹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두고 새로운 탭을 하나 열어서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launchpad.net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되려나? launchpad.net으로 들어가셔서 여기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분투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cd 미러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제가 친 이게 어디 있는 거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그대로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윈도우에서 치면은 이거 복사해 가지고 우분투 쪽으로 가지고 와서 복사한 거 붙여넣기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우분투 안에 있는 웹브라우저에서 얘를 쳐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미러 사이트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미러 사이트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 것 같아서. 이거 말고 그냥 가까운 데 있는 걸로 조금 빠른 걸로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거 중에서 빠른 걸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 뭐 아르메니아, 뭐 기타 등등 쭉 있는데 우선 물리적으로 좀 가까운 데가 낫겠죠. 그래서 한국이거나 혹은 일본 쪽이거나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 속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1기가 bps, 뭐 20기가 bps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속도도 좀 빠른 걸로 선택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같은 걸 한번 해봅시다.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I 다음에 J, 재팬 있고 아래쪽에 이제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있는데 여기서 뭐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다음하고 이제 카카오 요거 사용을 했었던 거죠. 거의 같은 거였는데 여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재팬의 ICS-OE 요거 한번 선택을 해보시죠. 100기가 bps니까 속도도 좀 빠른 것 같네요. 이거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클릭해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가지죠. 여기서 미러 로케이션 인포메이션에 보면은 HTTP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어디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HTTPS 없는 그냥 두 번째 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걸로 들어가서 리눅스에 우분투 릴리스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리눅스에 우분투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요거 선택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리눅스에 우분투.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요거를 복사를 해 두시고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로 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 우리가 검색해서 나온 여기 재팬의 100GBps짜리 속도 좀 빠른 걸로 선택해서 IC SCOE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우분투 미러 사이트니까 여기 이게 지금 Industrial Cyber Security Center of Excellence의 약자네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거 HTTP, FTP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고, 얘는 지금 우분투 릴리스니까 하나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점 두 개 클릭하면 위로 올라가질 거고, 그러면 여기 우분투 보일 거고요. 우분투로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되죠. 그래서 FTP UDX icscoe.jp/linux/ubuntu라고 되어 있는 이 사이트 주소를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두시고, 자, 이건 이제 복사해 둘 수 있죠. 복사해 두고 복사를 했으면 이제 우리가 G 에디터를 다시 열어서 etc의 apt의 source system 리스트를 편집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 얘네들은 놔두고요. 위에다가 따로 방금 복사한 거죠. HTTP, FTP 요 자리요. 이 자리에 지금 이게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는 DB 집어넣어주고, 뒤에는 바이오닉 메인 이렇게 집어넣어서 첫 번째 걸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바이오닉, 유니버스, 멀티버스, 리스트릭티드까지 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거를 2개, 3개, 4개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거는 유니버스, 세 번째 건 멀티버스, 마지막 건 리스트릭티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쪽은 다 주석 처리가 됐으니까 이제 안 쓰고 있는 거고요. 얘는 우리가 방금 집어넣은 겁니다. 방금 집어넣은 거죠. 저장해 두시고 G 에디터를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하고 닫았으면 apt-get 업데이트 명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apt-get 업데이트. 이제 업데이트가 뭐가 많이 되죠. 잘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는 다 주석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갈 수가 없었고요. 이제는 이제 대비한 패키지가 있는 그 사이트, 이제 미러 사이트를 제대로 넣었으니까 패키지 목록을 제대로 잘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apt-get -y install mc 하시거나 아니면 트리, 이미 이제 mc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트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mc라고 할까요? 그냥 midnight 커맨더 얘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다 되죠. 이렇게 설치가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설치 끝난 거 한 번 더 설치해 볼까요? 똑같이 설치해 보면 설치가 한 번 된 것을 다시 설치하면은 이미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없고 새로 설치할 거 없고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업그레이드 안 한다.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전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apt-get 업그레이드, apt-get 업그레이드 명령으로 전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키 쳐주시면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되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다 됐고요. 자, 이번에 한 번 더 gedit etc의 apt의
source system list를 gedit를 사용해서 편집을 해보시는데 이번에는 위에 우리가 여기 바이오닉 메인, 바이오닉 유니버스, 멀티버스, 리스트릭티드까지 돼 있었는데 얘네들을 다 해가지고 바이오닉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한 줄을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4개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여기 바이오닉에다가 업데이트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세요. 바이오닉 업데이트. 마찬가지로 유니버스에서도 바이오닉 업데이트 유니버스, 바이오닉 업데이트 멀티버스, 바이오닉 업데이트 리스트릭티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해 주시고 얘는 이제 기본, 얘는 그 후로 LTS 버전이 처음 설치된 그 시점을 따진다 그러면 얘는 그 이후에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다 이제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저장하고 닫은 다음에 다시 한번 apt-get update 이렇게 해주시면 했던 거죠. 똑같이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자, apt-get update 해주면은 다시 또 업데이트가 쭉 진행이 되죠. 네, 이렇게 이제 패키지를 제대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다 됐죠. apt-get mc를 다시 한번 midnight 커맨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apt-get install mc 해주면은 지금은 이제 최신 버전이라서 업그레이드를 안 한다고 나오죠. 근데 170개를 업그레이드를 안 한다고 나오네요. 이번에는 자, 업그레이드 명령 한번 주겠습니다. apt-get 업그레이드. 자, 그러면 이 업그레이드는 현재 내 유닉스, 리눅스, 우분투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쭉 봤더니 지금 뭐 업그레이드 할 게 164개가 있고 405 메가바이트 아카이브를 받아야 되고 43.3바이트 디스크 공간 더 쓴다 이렇게 쭉 나오죠. 엔터키 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패키지들 가장 최신 버전 우리가 조금 전에 바이오닉 업데이트로 이제 바꿨죠. 하나를 더 추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LTS 버전 그 이후에 나오는 최신 버전들로 이제 모든 패키지들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설치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업그레이드 시간은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네요. 1시가 벌써 넘었는데 1시간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우분투에서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분투에서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대비한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옛날 방법이란 얘기죠. 옛날 방법이고 요즘 방법은 apt-get 혹은 그냥 apt만 사용을 하셔도 돼요. apt-get 혹은 apt를 사용해서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관련 있는 것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같이 설치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는 쭉 되도록 그냥 놔두고요. 자, 이제 화면을 종료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 다음번 실습으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